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부 기자 최세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책을 한 권 발간을 했는데요. 제목은 아트 올레 대구입니다. 처음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문화부 기자로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작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책을 내보자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출판사들을 10군데 정도 골라서 제가 미리 준비했던 기획안과 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기획안은 좋지만 대구라서 출판이 힘들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2군데 정도에서는 내일 당장 만나자는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제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면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구라는 지방 도시의 이야기, 더군다나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흥미를 가져주는 출판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다시 한번 수도권 중심의 풍토를 체감하게 되더군요. 대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인가? 지방 도시의 예술 작품이 홀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고요.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판사 기획자가 우연히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제 기획안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됐고요. 저는 이 책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을 취재했습니다. 대구라는 변두리에 이처럼 영롱하고 빛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면 사실 어디가 중심이고 또 변두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발 딛고 선 땅에 이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는데요. 저는 오늘 그 기억에 남는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드릴까 합니다. 함성공예가 정재춘 선생님과 그리고 도예가 아키야마 준인데요. 정재춘 선생님은 군대 시절 함선의 세계에 매료됐습니다. 함선은 당대 과학 지식이 총집약된 것이죠. 그래서 제대를 하자마자 나와서 손재주가 있었던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고 독학으로 함선 모형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육안으로는 알아보기 힘들 만큼 작은 나무 조각들을 만들고 끼우고 그렇게 해서 모형을 재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추위 속에서도 하루에 연탄 3장으로 버티면서 작업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폐교의 어느 교실을 빌려서 작업실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작품을 팔 수도 없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개인의 헌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도예가 아키야마주는 일본인인데요. 대기업에 취업해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년의 부장이 돈을 세는 모습을 보고 나는 더 이상 저렇게는 늙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표를 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전시회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본의 유명한 도예 작가죠. 고이에 료지의 작품을 보게 되고 이 작품에 감동을 받아서 이 작품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작업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이에 료지 작가가 대뜸 아키야마준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키야마준은 도쿄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을 시켰습니다. 아키야마준이 얼떨결에 영문도 모른 채 그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게 바로 아키야마준이 도예가가 된 계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고 보니까 고이에 료지의 작업실에 그날 도쿄에서 한 어시스턴트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가 아키야마준을 착각한 거죠. 어쨌든 아키야마준은 이렇게 그 도예의 길로 입문을 하게 됐고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온몸으로 도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도예를 전공한 그 한국인 여성을 만나서 지금은 청도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의 우직하고도 간결한 작품을 보면 그 두 분의 삶이 그대로 배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은 예술을 통해서 삶과 시대에 대해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트올레 대구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 작가들과 함께 그 작가들을 소개를 했고요. 또 저는 작년에 1930, 40년대 대구 문화의 예술을 꽃을 피웠던 그리고 그 시대를 이끌었던 한 화가의 흔적을 취재했습니다. 바로 화가 이인성입니다. 여러분 이인성을 아십니까? 작년이 화가 이인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대구 출신이고 대구를 주 무대로 활동했던 화가지만 대구에서는 잊혀진 화가 이인성, 그의 인생과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해서 저는 여러 차례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제 기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그의 잊혀진 작품 한 점이 대구로 돌아오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인성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요. 1929년 17살의 나이로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제강점기 최고의 서양 화가로 이름을 날리면서 천재화가 그리고 한국의 고갱으로 불렸죠. 1950년대 불의의 총기 사고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치열한 화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이인성의 대표작 중 하나인 사과나무입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명덕초등학교 개교 기념식에 누군가 기증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40년 이상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몇몇 원로 작가들이 명덕초등학교 벽도에서 이 작품을 보셨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 증언을 기초해서 사과나무의 흔적을 쫓아서 기사를 썼습니다. 결국 이 작품이 대구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들은 이인성의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인성의 고향인 대구에는 단 한 점의 유화작품이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과나무 작품이 다시 대구로 돌아오게 된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성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기억의 크기는 아직까지 너무나 미미합니다. 대구 출신의 훌륭한 화가, 하지만 우리에게 잊혀진 화가가 이 한 사람뿐일까요? 올해는 화가 이쾌대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쾌대 역시 뛰어난 실력을 가진 화가였고 우리 미술사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진보적 리얼리즘 화풍을 개척한 화가입니다. 칠곡군의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민족혼을 담아낸 작품을 아주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시대의 경랑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고 남북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는 형이었던 이여성을 따라서 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잊혀진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쾌대 역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화가 이중섭이 있습니다. 대구 출신의 화가는 아니지만 이중섭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대구가 많은 문화를 이끄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섭은 대구에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전시회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랬던 이중섭은 1951년에 어린 두 아들과 그리고 일본인 아내를 데리고 제주도 서귀포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 지냈던 시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 스토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996년 서귀포시는 전국 최초로 화가 이름을 딴 거리, 이중섭 거리를 만들었고요. 이중섭의 거주지를 복원을 했고 2002년 이중섭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중섭의 그림은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중섭의 원화 한 점 없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곧 이어서 갤러리 대표 등 몇몇 분들이 이중섭의 작품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는 없는 예산으로 들여서 직접 구입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하루에도 수백 명이 왔다 가는 관광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서귀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초가집. 여기에서 네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았던 한 평이 조금 넘는 방. 이렇게 가난한 환경에서도 이중섭은 작가로서의 예술성을 잊지 않고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중섭은 제주도에 있을 때 배가 하도 고파서 바다에 있는 게를 많이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이중섭은 게에게 미안해서 게의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중섭의 작품에 유달리 게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50년 전 제주도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이중섭 공원은 낮은 돌담 그리고 제주도 식생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중섭이 바라봤던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이 고스란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2010년쯤에 이중섭 미술관을 취재하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이중섭 미술관을 취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구의 빈곤한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을 다녀보면 정말 작은 흔적 하나도 귀하게 여겨서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서귀포시의 이중섭 미술관 역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 우리의 이런 재료들을 그대로 버려두기엔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한국 관광의 별이 됐던 근대문화골목. 대구의 근대 역사를 관광 상품과 잘 버무린 길이죠. 여기 대구 근대 문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예술가들의 스토리를 더 담아내면 어떨까요? 이인성의 아루스 다방을 재현해 놓으면 어떨까요? 1936년 이인성은 대구의 처음으로 문을 연 문화예술다방이 바로 아루스 다방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문인들, 화가들은 친분을 쌓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문화사랑방이 되었던 곳입니다. 근대 골목도 한쪽에 아루스 다방을 재현한 곳이 생긴다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차도 마시고 이인성을 기억하면서 이인성이 그림이 그려진 엽서에 사람들에게 엽서를 쓰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쾌대의 미술관은 어떨까요? 작지만 이쾌대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은 기억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그 역사를 오늘날 재발견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자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대구는 문화를 이끄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힘들이 사라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지방의 예술이란 이유만으로 홀대당하는 지금의 풍토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대구의 예술은 계속 잊혀지는 제2의 이인성 그리고 이쾌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화부 기자로서 제가 만났던 예술가들, 그분들의 예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행복을 주는 동행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릴 예술이 주는 행복과의 동행,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